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주요 시설 수십여 곳이 파괴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북쪽 공항과 체르노빌 원전도 점령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규탄하는 전쟁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뉴욕에서도 수백여 명이 모여 러시아의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재외선거가 시작되면서 차기 정부의 재외동포청 설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도 앞다투어 재외동포청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가솔린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일부 지역에선 레귤러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평균 $5를 넘어섰습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화.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 등으로 우크라이나 주요 군사시설 수십 곳이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 키예프 북쪽 공항과 체르노빌 원전이 러시아 손에 떨어진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국가 총동원령을 의회에 요청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레이더 기지. 군용차는 여전히 불타고 있고 주변은 연기가 자욱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11개 비행장을 포함해 총 83곳의 군사시설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에서도 우크라이나군 방어를 뚫고 최대 8km를 전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군은 특히 헬리콥터 수십 대를 동원해 수도 키예프 북쪽 외곽의 주요 비행장을 점령했고 벨라루스 국경에서 16km 떨어진 체르노빌 원전도 장악하는 등 전황은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수도 키예프를 지키는 데 문제가 없으며 침략자들도 비행기 6대와 탱크 2대, 헬기 2대를 잃었다고 강조했습니다. Kyiv is fully in control. Helicopters have been shot. The Russian helicopters just outside of Kyiv. 러시아와 외교관계 단절도 선언한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가 총동원령 발령을 의회에 요청하며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국민들에겐 예비군 소집과 함께 대러시아 항전을 독려했습니다. Кожен, хто має бойовий досвід і може приєднатися до оборони України, повинен негайно прибути до відповідних центрів комплектації.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 공격 첫날에 현지인 57명이 사망하고 169명이 부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FP 통신은 이번 공격으로 최소 68명 이상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대규모 사상자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현지 병원에는 헌혈을 하려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В цифрах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но в разы, в 2 раза больше, чем обычно. Вот так вот скажу. 러시아 침공 이후 민간인 거주 지역 아파트까지 피해가 속속 보고되는 가운데 시민들은 지하철역을 방공호 삼아 공습에 대비하는 등 전쟁의 한복판에서 고된 일상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교민들도 걱정입니다. 수도 키예프에서 이미 탈출했거나 이동을 준비 중인 교민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머물고 있는 김병범 씨. 새벽 갑자기 폭발음이 들려왔다고 전했습니다. 여러 번 여기도 근처에 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한 15km, 20km 떨어진 곳에 무기 저장고가 있어서 거기 또 공격했기 때문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긴 했지만 예상 밖의 갑작스러운 공격이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아니겠지.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새벽에 이렇게 선격적으로 할 것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몰랐으리라 생각합니다. 도시는 한순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슈퍼마켓에는 사람들이 미리 생필품을 사놓으려고 이게 역시 줄을 서 있고요. 주유소에도 만약 모를 것을 대비해서 그 주유를 하려고 주유소에도 긴 차량 행렬로 시민들은 비상사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기가 끊길 것을 대비해서 파워뱅크나 아니면 발전기 같은 것을 점검하고 있고 또 수돗물이 끊길 것 대비해서 물을 또 무역업체 대표인 김도순 씨는 침공 직후 가족들과 서둘러 키예프를 떠났습니다. 저녁 비행기로 체코 쪽으로 출발을 하려고 비행기표까지 다 끊어놨었는데 항공편이 전부 다 지금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아침 일찍 지금 짐 싸가지고 도로는 이미 피난 행렬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한 150km 정도 지금 나왔는데 키예프에서 여전히 계속 꼬리 물고 지금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패닉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네, 상황은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대부분 갑자기 이렇게 전쟁까지 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전까지는 불안감에서 이제 지금은 거의 이제 패닉 상태까지 지금 와 있는 것 같고요. 이들은 다행히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는 다른 교민들도 안전에는 아직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한편 세계 곳곳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거주하는 뉴욕에서도 수백 명이 모여 러시아의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노래하고 우크라이나 깃발을 흔듭니다. 손에 들린 팻말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를 구해달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뉴욕은 미국에서 가장 큰 우크라이나 공동체가 있는 도시입니다. 시위대는 푸틴 대통령에게 미사일 발사 중단과 병력 공격 중단을 요구하며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했습니다. It's really scary and really hurtful because I'm here and she's there and there's no way for me to help her. I came out here to say that it's not okay to invade my country. This is not only about Ukraine, it's about everybody out there. Please help our families. 미국인을 비롯한 수백 명이 모여 전쟁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러시아인들도 거리로 나와 푸틴 대통령의 거침없는 군사 행보를 비난했습니다. I'm Russian and I'm deeply ashamed for what my country is doing in Ukraine. I'm embarrassed. It's terrible what he's doing. Terrible. 오늘 워싱턴 DC와 로스앤젤레스, 휴스턴, 덴버에서도 수백 명이 전쟁 반대와 같은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는 심지어 러시아에서도 열렸습니다. 러시아에서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형사기소와 징역형까지 가할 수 있음에도 많은 시위자들이 거리로 나선 겁니다. 국제인권감시단체는 러시아 내 53개 도시에서 1,700명이 구금됐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새벽부터 공포에 떨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했고 서쪽으로 향하는 피난 행렬로 주요 도로는 마비됐습니다. 손영 기자입니다. 번개가 내려치듯 밤하늘이 번쩍이더니 곧이어 천둥 소리 같은 굉음이 울립니다. 미사일 소리와 함께 주택가에 위치한 건물에 불꽃이 일며 폭발합니다. 수도 키예프뿐 아니라 중부 미흐로로드, 동남부 마리아폴까지 새벽 사이 러시아군의 기습 공습은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이어졌습니다. Сегодня случился самый страшный рассвет в моей жизни. Я в 5 утра просто встаю с кровати, слышу череду выстрелов, бегу на балкон. 러시아 전투기와 탱크도 도심 곳곳에서 목격됐습니다. 외신 기자도 러시아의 공습 소식을 긴급 타전한 뒤 Bang, right here behind me. I thought we shouldn't have done the live shot here. There are big explosions taking place. 곧바로 방탄조끼에 헬멧까지 착용하며 전시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공습 경보와 함께 대공방어 시스템도 가동했지만 러시아의 공습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공은 마비됐습니다. 계엄령 선포 말곤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Сьогодні від вас, від кожного з вас потрібно спокій. По можливості залишайтесь, будь ласка, вдома. Ми працюємо. Армія працює. Працює весь сектор безпеки і оборони України. 은행과 주유소에는 현금과 연료를 확보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피난 행렬로 서쪽으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는 마비됐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5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재외선거가 시작되면서 한인들을 위한 재외동포청 설립 여부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인사회에서는 대선 때마다 나오는 희망 고문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거대 양당 후보 모두 재외동포청 설립을 또다시 공약으로 밝혔는데 앞선 대선에서도 내세웠다 무산된 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재외동포청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이후 국회에서 재외동포청 설립이 논의됐지만 여타 정치 이슈에 밀려 결국 무산됐습니다. 재외선거가 처음으로 시작된 지난 2012년 대선에도 공약으로 등장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제20대 대선의 주요 후보들 역시 재외동포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재외동포청 설립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재외동포 여러분, 동포 여러분의 더 큰 자랑이 되는 조국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재외동포청 설립과 재외선거제도 개선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와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그동안 재외동포 관련 주요 정책은 재외동포재단이 맡아온 가운데 각종 현안들에 대한 업무가 외교부나 법무부 등 여러 부서로 분산돼 있어 비효율적이란 지적과 함께 업무를 통폐합할 전담 정부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재외동포청을 통해 업무가 한 곳으로 통합된다면 이른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종 재외동포 현안들에 대한 능동적이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국정 문제, 재산 문제, 병역 문제, 범죄 등 수많은 일들 때문에 지금 한국을 계속 방문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에 일단 들어가셔서 이런 일들을 해결하시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재외동포청이 설립되면은 원스톱 서비스로 한 군데 가셔서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을 기회가 있어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또 교민사회의 목소리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재외동포의 이제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재외동포청에 통해서 바로 전달이 될 거고 결국은 한국 내에서 재외동포 권익이 이제 신장되는 것은 사실일 것 같아요. 이외에도 재외동포 정책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재외선거 우편투표제 도입, 차세대 재외동포 교육 강화와 한국 정착 지원을, 윤석열 후보는 한미 유수 기업인들과의 연계를 통한 청년 인력 해외 진출 지원, 재외선거제도 개선, 한글학교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재외동포청 설립과 대통령 직속 재외국민위원회 상설 운영 등을 각각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가 시작된 후 영주권이나 비자를 왜 지참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선거법 규정상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의 경우 신분증 외에 영주권이나 비자 등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영사관 측은 재외선거인은 유권자 등록 이후 국적 변경 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주권이나 비자 원본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효한 한국 여권이 있는 일부 유권자 가운데 간혹 시민권을 취득한 사례가 있다면서 이 같은 경우 한국 여권이 국적 확인 서류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인해 캘리포니아주의 가솔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 AAA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레귤러 가솔린 평균 가격은 $4 73센트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 가격보다 $1 19센트 더 높습니다. LA 카운티의 레귤러 가솔린 평균 가격도 이보다 높은 $4 82센트를 기록했고 일부 주유소에서는 $5가 넘는 가격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역시 1년 전보다 $1 31센트 오른 $4 8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Until we take a serious look at bringing back our own oil production. The rich people aren't having a problem with this. It's the everyday rank and file that suffer.
팬데믹 영향으로 1년 전보다 40% 급증한 가솔린 가격은 세계 석유 공급의 12%를 차지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앞으로 유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새로운 제재와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연설을 통해 강력한 추가 제재와 러시아 수출 통제를 허락한다고 밝히면서 달러와 유로, 파운드, 엔화를 통한 러시아의 거래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출 통제의 경우 러시아의 방위, 항공, 해양 분야 등 러시아의 군사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겨냥했습니다. 이외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러시아가 미국의 회사와 중요한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다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군사 작전을 방해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 선택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LA시의 노숙자들을 위한 주거시설 건축 프로젝트가 지연되면서 현재 건설 비용이 치솟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론 갈프린 LA시 감사관은 노숙자를 위한 주거 유닛 중 14%의 건설 비용이 유닛당 $700,000를 초과했고 특정 프로젝트의 경우 유닛당 $830만 7천 투입됐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6년 노숙자 주택 마련을 골자로 한 발의안 HHH가 승인돼 $12억 투입됐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건설 자재 비용 인상과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공사 비용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노숙자 구제 발의안에 따라 당시 집계된 노숙자 인구 4만 1,000명을 위해 1,200개의 주택을 마련했지만 팬데믹 동안 급증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편 에릭 가세티 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이 프로그램은 예상보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유닛을 마련하고 있다며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올 가을 학기 유시 계열 대학 지원자 수가 지난해에 이어서 또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유시 측은 올 가을 학기 신입생 지원자 수가 총 21만 840명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0.5%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 출신의 학생들이 13만 2,337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자 중 아시아계는 31%로 조사됐습니다. 캠퍼스별로 보면 특히 UCLA가 지원자 수 14만 9,700여 명으로 UC 계열 중 가장 많은 지원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신입생 지원자 수가 늘어난 것은 SAT와 ACT 등 표준 시험이 필수에서 누락된 것이 주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편입생 지원자 수는 줄었습니다. UC 계열 9곳 모든 캠퍼스에서 편입생 지원자 수는 평균 12.6% 감소했습니다. 집안일을 꾸준히 하는 노인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더 건강하고 사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UC 샌디에고 연구팀은 심장 질환이 없는 63세에서 97세 사이 여성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신체 활동을 수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집안일 등의 일상적인 활동을 많이 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43%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Any housework that we do, working in the kitchen, gardening, sort of all sorts of daily living activities. 특히 일상적인 활동을 최소 4시간 이상 한 사람들은 2시간 미만인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62%나 낮았으며 관상동맥 심장병 위험은 43%, 뇌졸중 위험은 30%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는 규칙적인 운동과 모든 신체 활동이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관.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가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처가인 충주를 찾아 이틀째 충청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 투표제 등 개헌을 포함한 정치개혁, 통합정부 카드를 꺼내들며 중도층을 향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아내의 고향 충주 산청면을 찾은 이재명 후보. 사위가 왔다며 큰절 인사를 한 이 후보에게 동네 주민이 다가가 목도리를 둘러줍니다. 이 후보는 울고 넘는 박달재 노래도 직접 불렀고 퇴임 후 아내의 고향으로 가는 것도 검토해보겠다며 충청 표심에 다가갔습니다. 특히 충청이 국민 통합의 중심지라면서 국민 내각과 통합정부, 정치교체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원래 충청도가 통합 좋아한다면서요. 충청도에서 결정하면 대한민국의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저 선택해 주시겠습니까? 강원도 원주로 이동해선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하면서 평화가 곧 경제인데 사드 배치론 등으로 안보를 불안하게 하면 온 국민이 경제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 후보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말하는 건 황당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색깔론으로 공격하고 지역 갈등 부추기고 남녀 갈등 부추기고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사람이 무슨 염치로 노무현과 김대중을 얘기합니까? 이 후보 측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국민내각으로 통합정부를 이루고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다당제를 구현하겠다는 정치개혁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개헌도 추진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치개혁을 고리로 안철수 후보 등과 협력하며 윤석열 후보를 포위하겠다는 건데 일단 안 후보는 소신이 있으면 실행하시라며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경기도 수원을 찾아 이재명 후보를 부패 세력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선 당내 선대본 차원의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호남에선 김대중 정신을 거론하며 여권에 대한 비난 발언을 다소 자제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경기도 수원을 찾아선 비판 수위를 다시 높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현 정권은 부패하고 무능하고 또 무도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통과된 추경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동의는 해줬지만 민주당의 매표 행위에 불과하다며 속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선거가 바로 코앞이라고 300만 원씩 나눠준다고 아주 매표 행위를 합디다 보니까 여러분은 이런 거에 속지 않으시죠? 또 반미, 친중, 친북이란 용어를 써가며 이념 공세를 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거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반미, 친중, 친북 이런 데에 빠져 있습니다. 오전엔 대부분 국민의힘 전신계열 정당 출신인 전직 의원 300여 명이 이름을 올린 지지 결의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전직 의원들은 윤 후보를 당선시켜 주사파 공산 세력에게 침탈당한 국민 주권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결의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이딴 조롱 발언이 폭로전으로까지 이어지자 선대본 차원에서 경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당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사감이나 사익은 뒤로 하고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앞세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명심하기 바랍니다. 선대본부장이 이 대표의 발언을 사감에 의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한 건데
이에 대해 수석 대변인은 윤 후보와 캠프 주요 인사들이 공유한 내용으로 추측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별도의 입장은 내놓지 않은 채 당초 참석 예정이던 윤 후보의 수원 유세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하며 불쾌감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신서아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서울 구로를 찾아 노동 열사 전태일 정신을 내세우며 노동자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도산 안창호 선생 묘역을 찾아 국민 통합을 강조하면서도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났다고 일축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40년 전 노동운동을 시작했던 옛 구로공단을 찾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 전태일 열사가 차비를 아껴 여공들에게 사줬다는 풀빵 모양의 모자를 쓰고 유세에 나섰습니다. 과거 봉제 공장들이 지금은 디지털 단지로 바뀌었지만 이른바 오징어배로 일컬어지는 장시간 철야 노동은 그대로라며 이를 끝장낼 유일한 노동 후보임을 자임했습니다. 심상정이 세계 12선진국인 나라에서 이렇게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시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조단체들과 잇따라 정책 협약을 통해 핵심 공약인 주 4일제 시행 등을 약속하며 노동계의 표심 공약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도산 안창호 선생 묘역을 참배하고 기념관을 참관했습니다. 도산의 대공주의를 계승해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많은 분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창호 선생님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국민 통합에 나서겠다는 그 각오를 다지러. 지금이라도 여론조사를 국민의힘이 수용하면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시간이 다 지났다. 그래서 결렬을 선언한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안 후보는 매출 채권이나 지적재산권을 활용해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체 거래소 설립 같은 중소기업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39.6%,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41.9%로 두 후보가 2.3%포인트 초접전이었습니다. 당선 가능성도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내일이 대선 투표일이면 모두 14명의 대선 후보들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39.6, 국민의힘 윤석열 41.9, 정의당 심상정 2.5,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7.8%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격차는 2.3%포인트로 초박빙 양상입니다. 일주일 전 지상파 방송 3사 여론조사 때보다 두 후보 모두 지지율이 소폭 올랐지만 상승폭이 각각 달라 격차는 오차범위 안에서 더 좁혀졌습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는 1.1%, 나머지 후보들은 1% 미만이었습니다. 지지하고 있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85.2,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은 14.1%였습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이재명 42.9, 윤석열 48.7%로 조사됐습니다. 격차는 5.8%포인트로 일주일 전과 달리 이번엔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이번 대선에선 반드시 투표할 것이란 적극적 투표층은 84.6%로 나타났습니다. 적극 투표층 비율은 20대 이하에선 60.8%였고 나머지 연령층은 모두 80%를 넘겼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엔 42.5%가,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엔 49.6%가 공감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는 공포에 질린 시민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갑작스레 러시아군의 포격을 받은 키예프 지역과 주요 도시의 시민들이 피난 행렬에 합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로에는 러시아의 반대편인 서부 도시 리비우로 향하려는 차들이 한꺼번에 몰려 수십 킬로미터의 차량 행렬이 이어지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자치공화국의 보호 명목으로 군사작전을 개시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양국의 충돌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태국에선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 위로 늘어진 케이블에 목이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던 남성이 갑자기 공중에 붕 떠올라 넘어집니다. 다행히 남성은 헬멧을 착용해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오토바이 뒤로 차량이 주행하고 있어서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정부는 도로까지 늘어진 전선이 도시 미관을 해하고 사고까지 유발하자 방콕과 인근 도시의 1,400km에 달하는 통신선 등을 매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의 스키장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셀카 영상을 찍으며 스노우보드를 즐깁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노우보드를 타던 남성 뒤로 우거진 숲에서 나온 야생 곰이 무서운 속도로 그를 뒤쫓는데요. 다행히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스노우보드를 따라잡지 못한 곰은 이내 추격을 포기했고 해당 남성은 영상을 보고서야 뒤늦게 곰의 존재를 알았다며 놀라움을 전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 사이에선 무섭다는 의견과 조작된 영상 같다는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르면 현지 시간 25일 미국 내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한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기준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 방송은 새로운 기준이 지역사회 내 전염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을 바꾸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확진자 수만을 평가하던 기존과 달리 앞으로는 입원이나 사망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유의미한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는 쪽으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시작된 가운데 현지 상황을 전하던 외신 기자가 폭발 소리에 방탄복을 입는 모습이 전파를 타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생방송 중 폭발음, 방탄복 입은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한 건물 옥상에서 현지 분위기를 전하던 기자. 순간 폭발음이 들리자 몸을 낮춥니다. 당황한 듯 잠시 보도를 중단하고 방탄복을 급히 챙겨 입는 모습이 그대로 전파를 타는데요. 현지 시간 지난 24일 새벽 CNN 소속 매슈 찬스 기자가 러시아 침공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전하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생생한 폭음 소리에 방탄 장비를 챙겨 입고 다시 보도를 이어가는 매튜 찬스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연설한 직후 이런 폭발음이 들린 것 놀랍다.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현지 상황을 전했는데요. 급박함이 담긴 영상에 전 세계인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향후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보수 카톨릭 국가인 엘살바도르는 전 세계에서 낙태가 가장 엄격하게 금지된 국가로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이나 임신부의 목숨이 위험한 경우에도 낙태는 불법이라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유산하면 살인죄, 여성단체 반발입니다. 손을 흔들며 엘살바도르 감옥을 걸어 나오는 여성. 몸의 이상으로 태아를 잃었지만 낙태 혐의로 10년이나 감소, 수감됐다가 자유의 몸이 된 건데요. 현재 시간으로 22일 유산 후 살인죄로 감옥에 수감됐다가 석방된 여성들이 기자회견에 나섰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20, 30대 여성 4명은 최대 13년 동안 감옥에서 시간을 보냈다는데요. 특히 엘살바도르의 낙태죄 처벌은 최고 8년형이지만 살인 혐의로 가중처벌돼 최대 50년형까지 선고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낙태의 의사 없이 불의의 사고로 태아를 잃고 억울하게 수감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엘살바도르에선 지난 20년 동안 여성 181명이 임신을 고의로 중단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여성 인권단체들이 지속적인 석방을 요구했고 2009년 이후 62명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데요. 현지 여성단체들은 여성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건 마초주의, 가부장적 문화, 여성 혐오 등이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한 10대 청소년이 6년 동안 SNS를 사용하지 않은 사연이 전해져 화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SNS 끊으면 돈 줄게. 미국 청소년의 도전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 거주하는 로네굴드 스트랜드 씨는 2016년 흥미로운 라디오 사연을 들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딸이 16살이 될 때까지 SNS를 안 하면 $1,600를 주기로 약속한 뒤 성공했다는 사연인데요. 로나 씨도 당시 12살인 아들 시버트에게 18살이 될 때까지 SNS를 안 하면 $1,800를 주겠다는 비슷한 과제를 줬다고 합니다. 솔깃한 제안에 아들 시버트는 SNS로 유일하게 사용 중이던 스냅챗을 삭제하고 흔쾌히 도전했다는데요. 결과는 성공! 학업과 운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이 생겼다는 시버트 군. 6년간 엄마와의 약속을 지킨 대가로 16살 생일에 현금으로 받은 $1,800, 우리 돈 200만 원은 올해 대학교 기숙사비로 낼 예정이라고 하네요. 브라질의 한 반려견이 설치류 호저에게 무서운 줄 모르고 덤볐다가 혼쭐이 났다고 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호저에 덤빈 강아지, 얼굴에 수백 개의 가시입니다. 얼굴과 다리, 입안에 날카로운 바늘 같은 가시 수백 개가 촘촘히 박혀있는 강아지. 아이고, 브라질에 사는 토르란 이름의 반려견인데요. 국내엔 산 미치광이로 알려진 설치류 호저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털 일부가 딱딱하게 변한 가시는 한번 박히면 근육 속까지 파고들어서 고통을 준다는데요. 독성은 없지만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으면 세균에 감염될 위험이 있어서 치료가 시급했는데 당시 토르의 주인은 코로나로 실직 상태여서 동물병원에 데려가 형편이 안 됐다고 합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반려견을 위해 SNS에 도움을 청했고요. 다행히 지역 의원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줬다는데요. 현재 건강을 찾았다는 토르, 무시무시한 호저와 마주치면 이제 피해 다닐 것 같네요. 식료품점에 이런 손님이 방문을 한다면 식은땀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배가 고파서 왔어요. 식료품점에 말 등장입니다.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의 한 식료품점으로 천연덕스럽게 들어오는 말. 먹을 거 없어요? 라고 물어보듯이 점원을 향해 다가오더니 계산대 아래 머리를 박고 뭔가를 마구 먹어댑니다. 판매용으로 놔둔 우유와 초콜릿이 담긴 간식 바구니를 기가 막히게 찾아낸 건데요. 친구의 먹방을 본 걸까요? 또 다른 말까지 합세합니다. 알고 보니 이 말들은 근처 공원에 가끔 나타나는 녀석들로 말 주인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데요. 놀란 점원이 급한 대로 손소독제를 뿌려대자 그제야 물러서는 말 2마리. 평생 한번 만날까 말까 낯선 손님에 점원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짐작이 되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월 24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